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랩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스마트폰에 쏟아지는 상사의 메시지에 대한 대답 방식까지 신경 써야 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신조어인데요.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실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상사의 업무 지시 메시지가 메신저 창에 뜹니다. 네는 딱딱하고 냉은 너무 장난스러워 눈치를 보던 직장인들은 대답으로 넵을 골랐습니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각종 지시에 넵을 반복하다 보니 직장인들 사이에선 일명 넵병에 걸렸단 말이 나옵니다. 일하기 싫다와 싫어증을 더한 일하기 싫어증 역시 최근 생긴 직장인 신조어입니다. 웃고 넘어서 좀 극복하자 이런 의미,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그런 상황에 노출돼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일의 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아무래도 각박해지면서 남들보다 이겨야 되고 경쟁 사회다 보니 실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늘며 관련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리급 이하 직원들은 일에 치여 몸과 마음 모두 지치는 탈진 증후군에 걸려 하는 일마다 회의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면 관리직급은 우울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데다 40대 이상 남성은 남성 호르몬 감소로 쉽게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면담을 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회복되는 게 많고요. 초기에 병원에 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하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퇴근 이후엔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대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서비스 지원 방안도 담았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주거정책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은 우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확대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7만 가구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해 짓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도 혼인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형 주택을 빌려주는 청년 임대주택을 5년간 2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3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 실, 이와 별도로 대학생 기숙사 5만 실도 짓기로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도 도입합니다. 전월세 자금 대출도 강화해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정부가 고령자의 주택을 사서 청년에게 임대하고 매각한 대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또 자녀가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54만 명에게 내년부터 12만 원씩 지급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전월세 상환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등은 부처 간의 논의를 진행한 뒤 연내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법원의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한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에 사법 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힌 반면 본사 측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법원은 제빵사 직접 고용 명령을 잠시 멈춰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처분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차원의 시정 지시에 해당해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정 지시로 보고 저희는 법적 효력을 발하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각하를 한 거거든요.
파리바게뜨가 시정 지시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도 역시 같은 이유로 법원이 판단을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파리바게뜨에 다음 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빵기사 한 사람당 과태료 1,000만 원 부과에 더해 형사 입건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인 SPC그룹으로선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셈. 그러나 SPC는 여전히 직접 고용이 아닌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가급적 많은 제빵사들을 합작 법인으로 끌어들일 시간을 벌어야 하는 본사 측이 아직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습니다. 정부가 과태료를 물리더라도 60일 안에 이의 신청을, 검찰에 넘기면 별도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과는 달리 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정부의 시정 지시가 타당한지 여부까지 따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는 직접 고용 반대 목소리도 조금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네, 경력 단절 여성, 이른바 경단녀가 감소 추세를 이어갔지만 육아 탓에 퇴직한 여성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경단녀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경단녀의 수는 181만 2천 명으로 작년보다 9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이 중 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은 58만 1천 명으로 작년보다 7천 명이 늘면서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작년에 소폭 상승했던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단녀 인구는 5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연령의 상승과 출산율 감소, 정부의 복지 정책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으로 인한 예식장과 산부인과는 줄고 1인 가구가 늘면서 애완동물 용품점이 급증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를 집계한 결과 1,092곳이었던 예식장은 올해 1,057곳으로 3년 사이에 11.3% 줄면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산부인과 역시 1,663곳으로 2014년보다 3.7% 줄면서 병원 중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애완용품점은 3,740곳에서 6,739곳으로 80.2% 급증했고 동물병원도 13.8% 증가했습니다. 또 편의점은 36.5%, 커피 음료점은 72.8% 급증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재테크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월급의 4분의 1을 투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직장인 7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91.5%가 현재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테크 수단으로는 예금과 적금이 63%가 넘어 가장 많았고 주식과 채권, 펀드, 보험과 연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 간 P2P 금융과 가상화폐도 각각 2%씩을 차지했습니다. 월급 대비 투자 비용은 평균 25.5%로 집계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요. 2달 앞으로 다가온 최첨단 기술 올림픽은 어떤 모습일지 한지희 기자가 평창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장 옆에 위치한 ICT 체험관.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첨단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 VR 기기를 쓰면 눈앞에 펼쳐진 가상의 공간에서도 실제 스노우보드를 타는 듯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노우보드 경기장을 배경으로 발판이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고 VR 롤러코스터를 타면 실제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체험관 내부를 돌아다니는 인공지능 로봇은 통번역부터 관광 정보까지 관람객들이 궁금한 점들을 금방 해결해 줍니다. 마치 진짜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헤엄치는 로봇 물고기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 기술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우리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강릉역 인근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홍보관을 세우고 거리에는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보이는 첨단 경연장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스노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대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나타낸 신조어인데요. 경쟁에 지친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서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단 하루의 운명을 건 12년의 학업. 하지만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은 대학에서도 계속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선 언제부턴가 순우병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안팎에서 기대와 인정을 한 몸에 받다가 대학에서 또 다른 우수 인재들과 비교되며 상대적인 자괴감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로 인해 목숨을 끊는 학생들도 꾸준히 발생하자 서울대 교수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선 학생 주도의 참여형 수업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일방적 지도와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주체가 돼 주제를 골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좀 더 자신감도 많이 붙고요. 다른 사람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창의적인 사고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 때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탐구를 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와 자연과학대를 시작으로 단과대별 학생상담센터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소한 자연과학대 상담센터엔 한 달에 100명에서 150명의 학생들이 찾아 경쟁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자신만의 장점과 비전을 재발견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일이다. 교우관계 또 미래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조언을 해나가는 것이 아마 그다음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비교가 잦은 경쟁사회에서 건강한 정신과 자존감이 진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경찰 내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2천여 명이 속한 경찰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경찰청의 임금체불 등을 진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경찰은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8시간당 1일의 대체 휴무로 가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줘야 하는데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경찰청들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심의 기구가 설치된 기관은 전체 835곳의 89%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53곳이 18,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고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와 광주 광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이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이동 노동자를 위해서 서울시가 마포구 합정동에 세 번째 쉼터를 마련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밖에 머물러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이 쉴 수 있고 건강과 복지, 법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 쉼터와 중구 장교 쉼터에 이은 합정 쉼터는 강북 지역에 처음으로 생기는 것으로 여성 전용 휴게실도 갖췄습니다. 쉼터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운영됩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한국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인의 평균 건강 수준을 조사한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웰빙과 오가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건 정말 의외의 결과인데요. 어떻게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가요?
네, 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4,416가구 1만 명의 건강 수준을 조사한 뒤에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이 조사에서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비만 유병률이었는데요. 이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015년에는 만 19세 이상의 비만 유병률이 33.2%였던 반면에 지난해는 34.8%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네요. 하지만 약 1% 정도가 증가한 것이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는 비만율이 26.4%로 4명 중에 1명이 비만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데 남자의 비만 유병률은 42.3%로 5명 중 2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5년에는 39.7%였는데 작년부터 남성의 비만율이 40%대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증가 수치로 봤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성인 남성 5명 중 2명이 비만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만 30세 이상의 비만율도 남성은 43.3%, 여성은 30%였는데요. 이 40대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치입니다. 이 40대 남성의 경우 비만율이 49%로 2명 중에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 30대는 45.4%, 50에서 60대는 39.7%, 이 70세 이상은 30.3% 순으로 모든 연령에서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비만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비만과 관련한 질환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관련 질환자도 더 증가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은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이 있는데요. 이 세 질환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9.1%로 2015년 27.8%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10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혈압을 앓는 국민도 많았습니다. 남성은 3명 중에 1명이 앓으면서 35%를, 여성의 경우는 22.9%가 고혈압을 앓으면서 4명 중 1명이 고혈압 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건강 프로그램이나 건강 관련 서적 중에서도 이 고혈압과 관련된 주제가 인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고혈압 질환자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역시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이 30세 이상의 남성의 경우에는 2014년에는 13.9%, 또 2015년에는 16.4%였던 반면에 2016년에는 이보다 약 3%가량이 증가한 19.3%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 역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4.9%와 19.1%, 그리고 20.2%로 꾸준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같이 비만율뿐만이 아니라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지방과 음료수 섭취 증가 등 식생활 변화와 같은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에 반해서 운동량은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세 이상 하루 30분 넘는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남녀 비율은 2014년에 비해서 남성은 43.1%에서 40.6%로, 또 여성의 경우는 40.3%에서 38.6%로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불규칙한 식생활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늘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늘어난 건데요. 이 조사 하루 전 아침 식사를 굶은 비율을 나타내는 아침 식사 결식률은 40세 이상의 남성은 18.8%, 여성은 15.2%를 보인 반면에 19세에서 39세의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47.2%와 38.3%로 조사가 돼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지 않는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여성은 5잔 이상 음주한 비율은 젊은 층이 훨씬 높았는데요. 이 40세 이상인 남녀의 경우 폭음률이 각각 48.8%와 13.7%를 차지한 반면에 19세에서 39세의 남성과 여성의 경우는 각각 58.2%와 3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침은 굶으면서 폭음을 하고 또 걷기도 하지 않으니 건강에 적신호가 떠지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결과겠네요. 네, 게다가 담뱃값이 인상됐다고는 하지만 흡연율을 잡지 못한 것 역시 건강의 적신호의 큰 원인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남성 흡연율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커진 40.7%, 여성은 0.9%포인트 커진 6.4%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올랐지만 흡연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상황은 결국 경제적인 비용보다 스트레스를 풀 곳도 또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다는 팍팍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건강을 챙길 여유가 더 없어진 것도 문제일 것 같네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면서 대신 느끼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수치 기준이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는데요. 음주량과 흡연량을 줄이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서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만 해도 기본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겠죠. 첫 시작은 어렵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